가난의 대물림 관념의 공유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한 이유는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돈과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닌 부모의 관념과 생각들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무의식의 대물림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의 관념을 끊어내고 자녀에게 바른 관념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자세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 가난 속에서 살면서 그 가난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물림으로 계속 아이들 때까지 또는 손자 때까지 아이들 손자 때까지 그 가난을 물려준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의 그 핵심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돈이 없어서 못 물려줘서 가난한 게 아니고 의식, 교육, 어떤 습, 관념, 마인드 이런 걸 계속 가난 마인드로 물려줘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자는 부자 마인드를 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마인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팔자가 박복하고 운이 박복해서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자손한테 이 가난한 관념, 마인드 이런 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 가난한 마인드를 자손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이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 팔자에 복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팔자에 복이 많아서 선천적으로 복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혜가 확장되고 부자 마인드라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팔자에 복이 많은 분들이 부자의 마인드를 쓰더라. 그리고 팔자에 복이 없거나 가난한 팔자인 경우 가난한 마인드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 선천적으로 팔자에 복이 많고 부자의 복이 있고 능력의 복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팔자의 복이 있어 잘 풀리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70% 선천적 복이라 할 수 있고 또 마인드 또한 역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 복이 70% 복을 타고나서 유산을 받는다든가 선천적으로 복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 마인드가 부자 마인드를 못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지키지 못하고 망합니다. 왜? 운영 마인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엄청난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어려워지고 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부자 마인드를 못 써서.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선천적 복이 있다 하더라도 부자 마인드가 없고 내가 지혜로운 마인드가 없을 때는 언제라도 어려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늘 알아차리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은 마인드를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도 역시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살 염려가 있다. 돈을 못 물려줘서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인드를 잘못 물려줘서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공부하고 알아차려서 최소한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아이들은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끊어낼까요? 자, 지금부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팔자가 박복하고 운이 없어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박복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부자 마인드인데도 박복하게 사는 분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비록 나는 어렵게 살지만 아이들은 지혜롭게 성장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지혜롭게 성장하는 게 뭘까요? 바른 이념을 세우게 하고 또 바르게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그리고 네 자신을 잘 갖추어 나가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된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며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엄마는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너만이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사람들한테 원망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할지라도 네가 이 가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난을 끊어낼 수 있고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가 되게끔 엄마가 아빠가 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상놈의 근성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도 상놈의 근성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상놈 양반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상놈의 근성이 뭡니까? 되나 안 되나 공짜 바라고 되나 안 되나 막 누구한테 막 억지로라도 얻어쓰려고 하고 되나 안 되나 막 그냥 이렇게 알죠? 이 남의 거 막 이렇게 빌려 쓰려고 하고 이런 거지 근성이라든가 상놈의 근성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되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첫째는 내가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런 마인드를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 노력으로 사는 당당함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공짜 바라고 거지 근성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겠다. 비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의 거 탐내지 않겠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이가 크면서 뭘 배워요? 야, 우리 부모는 지금 가난하더라도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저 어릴 때 정말 이웃집에 바느질 해주고 밥을 한 그릇 얻어올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알죠? 부엌일 해주고 밥 얻어오는 거. 가서 부엌일 도와주고 밥을 얻어와서 제가 7살 때 기억이 나요. 그 이웃집에가 좀 잘 살았어요. 그 집에 가서 부엌일을 해주고 밥을 한 사발 얻어와가지고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어디 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저희 집에서 좀 위에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부엌일을 해주고 밥을 이렇게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로 밥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대가로 이제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밥을 가져와서 밥을 챙겨주셔서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7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남한테 비굴하지 않았고 항상 정당하게 일을 해주고 그 수고비를 받거나 일을 해주고 음식을 얻어오거나 그 대가를 받아왔지 이 공짜를 바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머리를 길게 따고 서당회를 다니니까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 배우면 너는 사람 노릇도 못한다. 너는 바보 된다. 당장 머리 깎고 학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천대받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가끔은 와가지고 울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 서당에 다니면 바보 된다 그러고, 보세요. 이렇게 머리 깎고 학교 가야 된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어릴 때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신데 제가 서당에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질질 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응?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괜찮다. 한 번도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욕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응? 그 아주머니들이 몰라서 너에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절대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비록 머리를 기르고 서당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보다 네가 더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앞으로는 한문 배운 사람을 더 알아주게 되며 미래의 세상은 더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너는 크게 앞으로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괜찮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한 번도 그 어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에게 한문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늘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일을 여름에는 도와주고 했어요. 그러면 도와주다가 공부를 못할까 봐 어머님이 이제는 서당회를 가라고 억지로 보낸 적도 많이 있어요. 니들이 계속 일하다가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도와주고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실례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마인드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비굴한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잘되게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지만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나는 한문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집안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이런 이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념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한테 어려운 짜증을 부리면서 이렇게 못난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어 어려울지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바른 이념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편이 되고 능력이 돼도 아이들한테 돈을 덥석덥석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용돈이 없어서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아이들한테 덥석덥석 이 용돈 쓰라고 하면서 준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과 자만을 키워서 나쁜 습을 키울까봐, 그리고 돈의 가치를 모를까봐, 그리고 네 노력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 마인드가 혹시라도 약해질까봐 함부로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의 감정 같아서는 그래 기분 좋게 써봐 딱 주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주머니에서 만지작 하고 못 줘.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교육을 위해서 엄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늘 마음 공부하고 늘 이해하고 늘 네가 성장해야 되는 이치를 늘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인드, 어떤 질량으로 네가 성장해야 되는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가문은 어떤 식으로 네가 이끌어 가야 될지, 이런 이념을 늘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일을 잠깐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시고, 항상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그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며 당당한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가르친다고 해서 더 못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내가 좀 어렵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지금 어렵더라도 차후에는 가난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집안을 일으키는 자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은덕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훌륭한 자녀를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